2025년 대한민국 연금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15분 안에 2025년 연금 개편의 모든 핵심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연금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노후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급여액 산정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수령 개시 연령 조정은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1953년생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간의 간극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생은 만 63세, 1965년생은 만 64세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960년생의 경우 기존보다 2년 늦게 연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방식에도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의 월 연금 수령액의 5%에서 최대 10%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빨리 받거나 늦게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매년 6%씩 최대 30%의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반면 연기 수령은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으며 매년 7.2%씩 최대 36%의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이 차이는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월 83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월 115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령 시기 선택은 월 수령액에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 그리고 은퇴 후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 수령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75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연기 수령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나 긴급한 자금 필요성이 있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어 2055년에는 개인연금 제도에도 반가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개인연금을 통한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이는 노후 대비와 동시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퇴직연금인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상당한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 원을 개인연금에 납입하면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며 꾸준히 납입할수록 그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개인연금 수령 방식의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집니다. 종신형 연금, 확정기간형 연금, 그리고 일시금 수령 등 개인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줍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세율은 5.5%에서 3.3%로 일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게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연금이 노후 자금 마련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전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연령, 소득,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연금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5세, 50세 연령대. 이 시기는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추납을 고려하고 개인연금과 IRP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자산을 불려나가세요. 51세, 57세 연령대. 이 시기에는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다른 금융자산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58세, 65세 연령대. 이제는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할지, 아니면 건강하다면 연기 수령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도 국민연금과 조율하여 최적의 시너지를 내세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은퇴 후 예상되는 다른 소득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축이지만 유일한 축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재정 계획 속에서 연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앞서 설명드린 연금 전략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1. 1960년생 김철수 씨. 안정적인 노후 추구. 김철수 씨는 1960년생으로 국민연금 정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개인연금은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꾸준한 생활비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사례 T. 1965년생 박영희 씨. 건강 문제 고려. 박영희 씨는 1965년생으로 건강상의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개인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남은 자금은 다른 투자처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전략입니다. 사례 3. 1958년생 이민호 씨, 다른 소득원 활용. 이민호 씨는 1958년생으로 은퇴 후에도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원이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기 수령을 선택하여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하고 노후에 더욱 여유로운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원을 활용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연금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의 사례를 참고하되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연금 대변화의 핵심을 15분 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확인, 조기 연기 수령의 현명한 선택,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그리고 연령대별 맞춤 전략까지.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연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연금 현황을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노후 대비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